안녕하세요. 하라의 디자이너 로드맵 하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쿠사마 야요이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병원에 살고 있는 미친 예술가 쿠사마 야요이. 새빨갛게 물들인 크레오파트라 단발머리를 하고 둥근 전무늬 옷을 걸치고 있는 이분은 비록 80이 넘은 나이에 거동은 불편하지만 여전히 초롱초롱한 눈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카리스마 넘치는 멋들어진 할머니가 바로 일본의 세기의 디자이너 쿠사마 야요이입니다. 여러 작품들 중 그녀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작품은 바로 호박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선가 한 번쯤 보셨을 법한 호박 작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햇빛을 품어 잘 익은 듯한 노란 빛깔과 둥글둥글하면서도 아래쪽이 살짝 퍼지는 리드미컬한 굴곡이 있는 형태는 유머러스하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호박은 그녀에게 포근함과 편안함을 상징하는 매개체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툭 튀어나온 부분마다 세로로 줄줄이 이어진 검은 점들은 우리의 시선을 강하게 자극하죠. 마치 검은 점들이 호박 꼭지를 향해 춤을 추듯이 구불구불 상승하며 꼭지에서 한데 모여 마침내 하늘로 날아갈 듯한 모습들이 많은 것을 상상하게 해줍니다. 강박증에 가까울 정도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둥근 점들은 쿠사마 야요이의 자신의 고통의 표현의 수단이었으며 자가치유 과정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여느 아이들처럼 그렇게 행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의 아버지는 방탕하게 살았고 그녀의 어머니는 딸을 사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린 그녀가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 학대까지 했었다고 하네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린 쿠사마 야요이는 정신분열과 환각증을 갖게 되었고 평생을 그 병 속에 갇혀 지냈던 것 같습니다. 창란 증세의 모든 장면이 도트로 보이는 환각 증세를 보였던 그녀는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더 큰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녀의 홀마크가 된 도트 무늬와 그물 무늬는 그녀의 유년기에 꿈에서도 자주 나타나 괴롭히던 존재들이었던 거죠. 그녀가 어릴 때 그렸다는 어머니의 초상화를 보면 야요이의 시선에서는 세상이 어떻게 보였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그녀는 미술의 두각을 보였고 교토 시립미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그녀는 일본 전통회화를 전공했지만 관심은 점점 추상화로 향하게 되었고 23세 때 첫 전시를 열게 됩니다. 그녀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아픔을 본 것일까요? 그때 관객으로 온 정신과 의사가 그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어머니와는 떨어져 있으라고 말이죠. 의사의 충고와 같이 그녀 역시 어머니와 멀리 떨어지고 싶었던 마음에 미국으로 향해 미술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그녀의 회고록 일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뉴욕에 처음 도착했을 때 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 먼저 올라갔다. 넓게 펼쳐진 뉴욕을 보면서 나는 내가 가진 예술에 대한 열정과 내 안에 산처럼 쌓인 창조에 대한 에너지로 언젠가 뉴욕을 정복하고 내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다짐했다. 라고 말이죠. 그녀는 뉴욕 예술을 대표하는 젊은 작가이자 독보적인 여성 작가로 자리매김했던 것 같습니다. 앤디 워홀이 그녀의 예술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미술 현대미술이 선택한 가장 핫하고 유니크한 뉴욕의 팝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 뉴욕에 거주하면서 다양하고 충격적이면서도 도전적인 퍼포먼스들로 활발한 전위예술들을 행했고 당시에 커지기 시작했던 팝 아트 활동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술작품 창작활동뿐만 아니라 시와 소설을 집필하고 잡지를 발간했으며 패션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학자와 예술가들이 주장하는 서구 남성 중심주의에 본격적으로 반발하면서 비서구권 여성인 그녀는 더욱 쉽게 주목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구 남성 중심주의는 여전히 견고했기 때문에 뉴욕 예술의 주류에는 속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친한 친구 조셉 코넬 예술가의 죽음과 심신의 과로등이 겹치면서 쿠사마 야요이는 자칫하면 자신이 완전히 미쳐버릴지도 모르겠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1973년 본국인 일본으로 돌아오면서
오로지 작업과 정신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스스로 도쿄의 한 정신병원의 거주지를 정하고 병원 앞에 쿠사마 스튜디오를 마련해 두 곳을 오가며 지금까지 왕성한 작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쿠사마 야요이는 첫 개인전을 개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강박증과 환영이라는 일관된 개념과 주제를 다양한 매체와 표현 방식으로 구현해냈습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와 성장 과정을 통한 사적 경험을 작업에 담아낸 것이죠. 그녀의 작업은 자신의 정신 세계에 대한 일관된 관심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자유로운 발상과 표현은 관람자 개인에 따라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기에 현대 미술의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특정한 예술 경험을 쫓기보다는 자신만의 확고한 조형 세계를 구축하면서 미술계와 대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천재성은 미침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 미침을 스스로 다스리고 승화하며 자신의 내적 경험을 창조적으로 시각화해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해내는 성실성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일본의 세계 디자이너 쿠사마 야요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그녀의 끊임없는 점 속에서 피어오르는 열정을 느끼셨을까요?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디자이너, 필립 스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